성중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1478년 성화 14년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무신과 재상을 모아놓고 관사한 후 이긴 자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성중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선정전의 월랑에 봉합된 글이 있었는데 그때 쓰기를 상전 개탁이라 하였다. 내관 김형손이 보고서 성정원에 고하여 봉함을 뜯어보니 곧 생원 이원좌의 글이었다. 그 내용에서 한 말은 모두 한두 대신을 헐뜯는 것으로서 현석규를 가리켜 간웅소인이다 하였고, 강희맹을 가리켜 짤막한 키에 배는 큰데 뱃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뇌물이 구름처럼 모였고 용사가 전도되었다는 등의 말이었다. 곧 도로 봉하여 들어가 아뢰니 전교하기를 유생으로서 재상을 논박하였는데 말이 아주 곧다. 내가 파상하고자 하니 속히 불러드리라 하였다. 성균관 학정 이윤적이와 사례기를 성균관의 유색에는 이 원좌라는 구 알컫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생을 모두 불러 널리 물어보아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그 글을 가지고 유생에게 보이면서 널리 물어보았으나 모두 말하기를 모른다 하였고, 유생 명부를 상고하였으니 또한 이 원좌란 이름은 없었다. 전교하기를 이 원자의 글이 궁 안으로 들어온 이유를 널리 내관에게 물어본 결과 이 공신의 말이 의심스러움이 많으니 주문하라 하였다. 이 공신이 신장을 받은 공초에 이르기를 이달 17일 오후에 이 원자라는 자가 신에게 글을 주었으나 신은 본래 이 원자를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선반청 앞에서 한 차례 보았고 인정전 앞에서 또 한 번 만났으나 그 사는 곳과 직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니 명하 이 공신을 의금부에 회부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 원좌의 글은 어찌 귀신이 한 짓이겠는가. 끝끝내 찾아내어 크게 다스려야 한다. 내일은 다시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과 성균관 사학의 유생을 불러 이를 보이고 또 해마다 생원 진사의 방목을 상고하여 만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여러 도의 이문화에 수색해 하라. 만약 자수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숨었다가 뒤에 나타난다면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강희맹에게 어서를 주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번에 생원 이 원자의 상서에 현숙기를 가리켜 소인이라 하고 경을 가리켜 탐욕스럽다 하여 원자가 간 것을 가지고 경의 허물이라고 하고 용인의 잘못을 말하기까지 하여 덜먹이지 않은 바가 없으니 내가 매우 통분하게 여겨 크게 징계하려고 한다. 한낱 서생으로 국정을 평론하면서 대신을 헛되었으니 그 죄가 없겠는가. 원자가 간 것은 사실 내가 명한 것이지 경이 청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니 그 죄가 없겠는가. 뇌물이 구름처럼 모였다 함은 더욱 경에게는 없는 것인데 경을 가리켜 탐욕스럽다 하며 나의 의중을 떠보려 하니 그 죄가 없겠는가. 남의 허위를 고하는 것은 참소가 되는데 참소하는 사람 마땅히 주벌해야 한다. 임금을 속이는 자는 간사함이 되는데 간사한 사람은 마땅히 멸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죄에 있어 그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보승지 이경동이 형제의 계본을 가지고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인 양인 구 말응구지가 절도를 제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작물이 적고 또 애당초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연한 일로 인해 지나가다가 남의 허술하게 간직한 것을 보고 도둑질한 것이니 그 정상을 용서할 만하여 감사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김국관은 세조조의 병조의 겸판사가 되어 뇌물을 받음이 낭자하였으므로 드디어 익명의 비방을 받게 되자 대사관 김지경이 탄핵하여 파직되었고 또 그의 사위 이하는
직산 현감이 되었을 때 감림자도했는데 김국광이 그를 도피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의 간사함을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상소는 천청을 속여가며 언관에게 허물을 돌리니 그 대간을 경멸하고 승상을 공경치 않으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준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면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여러 번 상소하여 천청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성담년이 만약 사주를 받고 계문했다면 박효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임원준이 무고를 하였다면 임원준에게 죄가 있는 것이니 청컨대 김국광과 임원준을 함께 법사에 회부시켜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옳으면 채택하고 옳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은 탄핵을 받으면 마땅히 문을 닫고 들어앉아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지금 김국환과 임원준은 대간과 쟁변하고자 하니 잘못이다. 그러나 공문할 수는 없다. 요즘 이 원자가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고 강희명을 가리켜 탐욕스러우며 키는 짤막하고 배는 큰데 뱃속이 탐욕이 가득 차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현석기와 강희명을 미워하는 자의 행위일 것이다. 아마 김은신의 무리가 다 제거되지 않은 것 같다 하니 은교 채수가 아뢰기를 지난 4월 21일에 안윤손이 임사홍의 말을 듣고 동료에게 전하였으며 이튿날 표 연말이 신에게 와서 말해 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자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함께 의논하여 상소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21일에 임사홍을 찾아보았을 때 사실 임사홍이 계문한 말은 듣지 못하였는데 임사홍의 처의 상은에는 신등이 상소하려고 하면서 남의 허물을 엿보았다고 하고 임원준의 상소에는 신이 이창신, 안침 등과 의논을 먼저 재창했고 유진 이하의 사람들은 바람에 쓸리듯이 추종했다고 하였으며 또 신등이 성담연에게 계문하도록 부탁하여 속히 그 상수를 회부시키게 했고 또 시몬을 설득시켜 상수를 대신 짓게 하면서 축수제를 파하도록 요청했다고 하니 임원준의 이 말을 어찌 들을 바가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참건대 임원준은 정원으로 불러서 하문하게 하시고 신등은 유사히 회부시켜 공문하시면 사와 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당부원군 한 명에가 말하기를 신이 전을 붕당의 패단을 아랜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헌문관에서 임원준과 서로 상소하여 공박하는데 학원으로서 상관을 헐뜯는 이런 풍습은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헌문관에서 이미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았고 또 임사홍이 대간을 사주한 것을 알면서도 일찍이 아뢰지 않았다가 이에 연사한 일이 발각된 뒤에야 아뢰었으니 이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고 판윤 서거장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선비는 대부에게 사양하고 대부는 경에게 사양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예양을 승상하여 상하가 서로 사양했었는데 지금은 하관이 상관과 서로 공박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지금 홍문관에서 임원준과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풍습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 풍습은 어떻게 중지시켜야 하는가 하니 주화참찬 허종이 말하기를 아래 사람의 뜻이 위에 알려져야만 언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상관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관이 어찌 아뢰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 사와 정을 밝힐 뿐입니다. 지금 밝히지 않고 각각 통분한 마음을 품게 되면 고알라는 풍습이 끝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공문을 해보면 반드시 사와 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명하여 제추대간과 조계한 재상을 불러 함께 공문하게 하였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수검되었을 때 임사홍의 처가 그의 오빠 평성도정 이위의 첩의 집에 갔었는데 이위가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전일에 채수 이창신이 시몬을 설득하여 상서를 대신 짓게 하면서 축수죄를 파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꾸짖었었는데 지금 또 채수 등이 시몬에게 부탁하여 내 남편의 일을 아르게 하였다. 내가 듣고서 만류하려고 그의 집에 갔더니 벌써 예고란 다음이었다. 나는 화가 몸에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이 일은 나의 장인이 최신보가 주의한 것이다 하므로 그날로 임성의 처가 아들 임광지를 데리고 남장문 밖에
가서 직접 아뢰려고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였고 또 상언하였으나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임사홍이 귀양 갈 때에 내가 백제 여까지 전송함이 함께 갔었는데 임사홍의 말이 채수가 나를 헐뜯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채수 등이 사가 독서할 때 내가 예방 승지로 있으면서 예빈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2주 참의로 있을 적에는 마침 전환의 자리가 비었었는데 내가 여러 당상과 의논하기를 전하는 고관이니 외관에서 등용할 만한 인재가 많을 것이다.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더니 여러 당상들도 옳게 여겨서 이에 이형원 이직 배맹후를 주의하였으며 내가 도승지가 되고서는 예문관의 은교의 자리가 비었는데 판서는 채수를 주의하려 하였으나 나는 예문관의 은교는 사명의 중임을 맡은 것이므로 마땅히 적임자를 택해야 한다 하고 드디어 유순을 추천하였으나 끝내는 채수를 은교로 삼았는데 채수는 이 일로 인해 원망을 품고 보복을 하고자 하여 이 의논을 먼저 제창하였습니다. 안침은 본래 채수와 서로 친밀한 사이로서 내가 대사관으로 있을 때의 안침은 헌납으로서 나에게 면책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 씨는 본래 나와 동년이었고 또 내가 승지가 되었을 때는 이창 씨는 주서가 되어 서로 친하였으나 지금은 채수와 결탁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신은 또 유진에게 들으니 당초에 상소를 지을 적에 장관과는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나 채수와 이창신이 먼저 제창하여 장관에게 보이니 장관이 이르기를 임사홍은 임금이 신임하는 신하인데 어떻게 동료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채수가 즉시 안윤손의 일기를 보여주며 또 이르기를 임사홍은 근신으로 천면은 좋게 두려울 것이 없다 하였으니 대간이 마땅히 견책할 것이다. 이러한 소인은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좌우에서도 모두 옳게 여겼습니다. 임원준을 공격하는 문제는 애당초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조금 뒤에 기초한 상소문을 가지고 와서 장관에게 보여줄 때에는 임원준에게까지 언급되었으므로 장관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을 어떻게 마음먹게 되었소 하니 채수가 대답하기를 임금이 만약 물으시면 내가 마땅히 대답하겠소 하였고 장관이 또 묻기를 어떤 일을 가리켜 간사하고 탐탁하다 하오 하니 채수가 대답하기를 장옥에서 대신 글을 지어준 것과 이용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입니다 하므로 장관이 말하기를 친구로서 대신 지어준 것은 젊을 때의 일이며 용의 집에서 약을 훔친 것은 누가 모르겠소. 임금이 만약 노하여 캐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을 것이오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그 책임을 혼자 지겠소. 임금 앞에서 아뢰어 임원준을 파직시키지 않으면 신등이 물러나겠습니다. 한다면 임금이 어찌 임원준 하나 때문에 30여인을 물러나게 하겠소. 할 수 없이 임원준을 파직시킬 것입니다. 하면서 채수가 이렇게 반복하며 말하자 헌문관의 5, 6인이 부당하다 하면서 오랫동안 의논이 분분했었는데 채수가 두세 번 강변하자 장관 등이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사홍이 실현한 것은 4월 21일, 22일 경이었고 임사홍을 공격한 것은 27일, 28일 경에 일어났으니 채수와 안윤손이 반드시 동의하여 한 것입니다. 신은 또 의원인 이계산에게 들으니 안윤손이 어떤 사람과 말하기를 평생의 영화 명리는 다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요즘 이조에서 제일 먼저 나를 주스로 추천했는데 두 번 다 낙점을 아니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임금이 비록 임상을 파직시켰으나 나도 허물하기 때문이라 한다고 하였다 하니 안윤순이 만약 채수와 함께 서로 호응하여 증감하지 않았다면 어찌 성상의 뜻을 헤아리고 공공연하게 그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채수의 간사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홍문관에서 상소한 이튿날 성은 성담년이 홍문관의 상소를 보려고 하자 채수가 상소의 내용을 들어 자세히 진술하면서 그에게 계달을 부탁하였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는데 채수는 말하기를 시몬에게 부탁하여 상소를 대신 짓게 하였다 하면 신은 이러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전번에 임사홍이 아랫말을 안윤순이 듣고 동료와 의논하고서 신에게 전하였고 신은 안침, 김맹성 등과 상소하기로 동의하였으나 유진, 유순,
김훈 등은 약간 이의가 있었는데 임원준은 비록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나 소인으로서의 사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그 아들을 공격하면서 그 아버지까지 언급한 것은 어리에 있어 어떻겠는가 하므로 신등이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하니 중의가 비로소 정해져서 드디어 상소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창신은 말하기를 축세제를 파하자고 한 것과 상소문을 대신 짓게 한 일에 대해서 신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집은 시몬의 아비의 첩의 집과 이웃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몬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파지기 되교수는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임사홍이 아랫말은 안윤선이 모두 사초에 기록하여 4월 22일에 채수에게 보여주고 동의하였고 23일에 안심은 채수에게 듣고 25일에 이 후보 유호인 등은 표연말에게 들었으며 26일에 나는 권경우에게 듣고 본관에서 서로 돌아가며 통지하여 채수에게 상소문을 기초하게 하고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때 유진, 유순, 김헌, 이형원이 말하기를 임원준이 비록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나 사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아들의 주유를 논하면서 아울러 그 아버지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어리에 있어 어떻겠는가 하므로 서로 다시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간사하고 탐욕스러움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때에 알리지 않으면 승상께서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상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였고, 유진은 말하기를 4월 27일 사진하여 혼자 앉았는데 채수등과 이해문관의 본교 이하의 사람들이 기초한 상소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므로 신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임사홍은 임금에게 실언을 했으니 탄핵하는 것이 옳지만 임원주는 비록 옛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울러 탄핵하는 것은 어리에 있어서 어떻겠소 하니 채수 등이 말하기를 이때 거론하지 않으면 임원준의 간사함을 성상께서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채수 등이 물러간 다음 신이 정자 김수동으로 하여금 채수 등에게 말하게 하기를 이들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아울러 아비의 잘못까지 거론하면 되겠는가 하게 하였더니 김수동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러 동료들이 듣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이 유순과 이형훈에게 말하기를 임은종까지 아울러 거론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 맞지 않은 듯하다 하였더니 유순과 이형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렇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채수 등이 다시 상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임원준의 간사함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므로 부득이하여 공론을 따라 상소하였습니다. 후에 임원준을 만났는데 임원준이 당시 상소한 일을 묻기에 신이 드디어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하였고, 유수는 말하기에 4월 27일에 권경우가 신에게 임사홍의 아랫말을 가지고 말하기를 채수 등이 동의하여 상소하려 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매우 다행이다 하였고, 채수 등이 상소문을 기초해 왔을 때 신이 말하기를 임원주는 비록 소인이나 지금 임사홍을 논박하면서 함께 말한다면 사치에 어떻겠는가. 대체로 나라를 위해 논사함은 사리를 다하여 청남 을 목적으로 할 뿐인데 아들을 논박하면서 아비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더니 채수 등이 모두 말하기를 임원주는 소인으로서 묘당에 있으며 경련을 맡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것인데 알면서 아뢰지 아니하면 의리에 불과하다 하므로 신이 다시 생각하니 이는 사실 공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형우는 말하기를 4월 27일에 본관의 동료들이 사람을 시켜 신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임사홍이 아는 것은 신을 참으로 소인의 말이니 공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아비 임원주는 간사하고 탐욕스러움이 한 세대에 비할 수 없는 자로서 묘당에 앉아 경련을 맡고 있으므로 무리의 신임을 받지 못하니 또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드디어 기초한 상소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임사홍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옳지만 그 아비까지 아울러 논박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더니 유진, 유순, 김훈도 그렇게 여겼는데 여러 동료들이 대답하기를 임원준의 간사하고 탐욕스러움은 임금이 모르는 바이니 어찌 감히 용인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다시 생각하니 이는 공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하였고, 안윤소는 말하기를
평생의 영화와 명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며, 이 개선은 말하기를 신이 전일에 김지동의 집에 갔었는데 김지동이 말하기를 안윤손이 주서에 들어가는 수망으로서 두 번이나 낙점을 받지 못한 것은 안윤손이 임사홍의 말을 가지고 홍문관에 보여 상소하게 하니 임금이 그러다고 여겼으므로 낙점을 아니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임원준의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하니 안윤손이 말하기를 그늘의 종영 안식의 집에 갔었는데 김지동이 자리에 있다가 임사홍이 죄를 받은 이유를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마침 경연에서 임사홍의 말을 듣고 이를 기록하여 헌문관에 보이고 상소하여 논핵한 것이다 하니 김지동이 말하기를 주서에 제수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내가 낙점을 받지 못한 것은 임금의 뜻인데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요즘 복직한 자가 오래지 않으니 전직되기는 사실 어렵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성담녀는 말하기를 홍문관의 상소는 원중에서 동의한 것으로서 신에게 보이기를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우부승지 이경동이 여러 사람이 공서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윤선이 어떻게 내 뜻을 알고 이런 말을 하였는가. 의금부에 회부시키고 이 계산은 가도 공문하라 하였다. 감림 자도는 전국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하는 죄이다. 대맹렬 형률에 보면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돈과 곡식 따위의 물건을 스스로 훔치는 자는 수죄, 중죄를 가리지 않고 아울러 장죄로서 논한다 하였다. 의망은 3품 이상의 당선관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3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다. 사지는 출근을 말한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9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대전에는 사족의 딸로서 나이 30세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계문하게 해서 자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의 관리들은 이를 폐기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혼인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중에서는 오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나이 찬 처녀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절개마다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해서 계문하게 하여 자재를 지급하고 외방에서는 여러 고을의 권농, 이정이, 경중의 예의에 따라 찾아내어 본업에 보고하고 수령은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회가 보고해서 자재를 주어 서두로 결혼시키게 하고 만약 혹 숨겨두었다가 나타나면 가장을 죄로 다스리는 한편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죄도 아울러 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1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광근, 남치신, 유사달, 강호, 김저, 남윤종, 이의, 오윤손, 김경광, 김효광, 김작, 이소종, 김종직, 최막지, 인종, 이환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김종직이라.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증경 정승과 의정부당상 그리고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을 불러 빈청에 모여 임원준 등을 공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우부승지 이경동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유진, 유순, 이형원, 김훈과 채수 등은 의논이 합하지 않으면 별도로 임사홍의 일을 상소하여 아뢰는 것이 옳은 것인데 끝내 채수의 의논에 따랐으니 마치 바람에 쏠리듯이 추종한 것 같다 하니 이경동이 말하기를 의논이 합하면 합사하여 아뢰고 합하지 않으면 각각 의견대로 아뢰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큰 어물이 아니다. 다만 차오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진은 동료 중에서 동의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에게 전하여 자신이 수모자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으니 잘못이다. 그리고 채수가 성담년에게 부탁하여 상소를 보고자 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에 추측으로 한 말인데 이는 임원준의 잘못이다. 그러니 채수 이상실은 모두 거론하지 말 것이며 안윤선의 일은 마땅히 사정을 끝까지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원준의 공초에 이르기를 이 계산이 신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공이 탄핵을 당한 데에 대해서는 누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문관 정자 김수동이 나에게 말하기를 안윤손의 말이 예조에서 나를 2번이나 주소로 주의하였으나 내가 낙점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임금이 임사홍을 주해 주었지만 임사홍을 잊지 못하고 내가 일기를 써서 보여준 일을 허물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계산의 공소에 이르기를 신이 김지동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임금은 안윤손이 사초를 써서 동료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주서에 낙점하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을 임원준에게 말해 주었고 안윤손이 말했다는 평생의 영화와 명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 임금이 비록 임상을 주해 주었으나 임상을 잊지 못한다는 등의 말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진, 유순, 이형은, 김훈은 모두 최수의 꾀에 말려든 것이다. 모든 일은 사람들과 의논이 합해야만 그것을 공론이라고 하는데 만약 남의 말에 겁이 나서 한 것이라면 어떻게 공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론하는 것이 어떤가? 이 계산이 비록 안윤손의 말에 가감을 하였으나 안윤손이 신자로서 인주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것이니 공문하라 하였다. 안윤손의 공초에 이르기를 신이 김지동과 대화하는 중에 김지동이 주소를 낙점받지 못한 이유를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임금의 뜻을 알겠는가? 그러나 근시하는 신하로서 낙점을 받지 못하였으니 임사홍의 일을 성상께서 어떻게 여기셨겠는가 하였습니다. 다만 마음은 늘 황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윤손이 비록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은 이미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 또 유진이 본관에서 동의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에게 누수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유진이 본관에서 동의한 일을 가지고 임원준에게 누수를 한 죄는 유리 장 80대의 고신 3등을 삭탈하는 데 해당하고 안윤선이 주서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임금의 뜻을 추측하여 김지동에게 말해준 죄는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진은 율에 따라 죄질 것이며 안윤선의 죄는 희구, 진용, 율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임원순의 일은 정승이 의논하여 아래고 안윤손의 일은 정승 이하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현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은 파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정창선 한 명의 심의 옥상군 이제 어유손은 의논하기를 안윤손이 임금의 뜻을 추측대로 해하려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하지만 다만 황공하다고 말했을 뿐 별로 원망한 뜻은 없었고 또 임원준의 상서는 일이 보복에 해당되는 것이니 상상이 재결해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며 홍흥, 이극정, 양승지, 이승수, 어세공, 이승원, 윤계겸, 강자순, 신승선, 이극균, 이극돈, 김순명, 안관우, 정은, 이맹현, 김춘경, 경준, 임수경, 이세광,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안윤선의 말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준의 부자가 처음에 안윤선으로 인하여 농박을 당했으니 지금 임원준의 고언을 가지고 또다시 안윤선을 거론하면 옳지 않습니다 하였고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안윤선의 일은 비록 임원준이 고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복직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임금의 뜻을 추측하여 해하려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으니 그 일은 불경에 해당됩니다.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원준은 파직시키고 유진과 안윤소는 율에 따라 시행하라. 그리고 이 계산의 공사는 임원준의 공사 저촉됨이 많고 또 그 말이 이 원자와 연관되었으니 형신하여 아래라 하였다. 안윤순이 평생의 영화와 명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 임금이 비록 임상을 죄주었으나 임상을 잊지 못한다고 한 말은 신이 바로 임원준에게 말하였으나 이 원자의 이름을 빌려서 상언한 것은 신에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번에 윤효손에게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해준 것은 그가 능히 감사의 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의금부에서 아랜 바 밀양부사 박시영의 국안을 보니
박시영이 불조심을 하지 아니하고 창고의 곡식 700여섬을 태웠는데도 효손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능히 감사의 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겠는가? 내가 그 작업을 도로 거두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좌부성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이미 성명이 있었으니 도로 거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도승지 손순효는 말하기를 만약 고을 사람들이 부동하여 숨겼다면 감사로서는 진실로 알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윤효순의 죄는 가볍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며 우승지 홍계달은 말하기를 주고 뺏고 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윤효순의 가자는 이미 내려진 명이니 곧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고에 곡식을 태운 일로만 과제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송나라 손장경이 하동 전운사가 되었을 때 대관들이 서로가 대열에서 논박하자 임금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이미 시행한 일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하니 구양수가 말하기를 만약 조정의 제수가 부당했을 때 대관의 말을 채택하여 개정한다면 이는 충분히 폐하께서 간언을 따르는 덕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이미 내리 명령을 고친다고 무엇이 해롭겠는가? 정상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상성 한 명의 심회가 의논하기를 전번에 가져한 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려진 명인이 곧바로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로만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창고에 곡식을 태운 것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백성에게 착취하여 그 수를 충당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가 검거할 줄을 몰랐으니 이를 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작업을 도로 거두려고 한다 하니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상상의 화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에 신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장령 김제신이 아뢰기를 검열 안윤손의 주의를 지금 결정하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임원준이 안윤손을 미워하여 그 실수를 일일이 지적해서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윤손은 황공하다고 말한 데에 불과할 뿐이고 진실로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닌데 임원준의 말은 이와 같으니 이는 사실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하는 데 해당하는 것이므로 죄질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원준이 처음에 채수 이창신, 안침이 수모한 것을 말하다가 우연히 안윤손까지 언급한 것이지 안윤손을 미워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안윤손은 주소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추측으로 나의 마음을 헤아렸으니 이것이 옳은가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마땅히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다 무심코 한 말인데 임원준은 보복할 마음을 품고 남의 작은 허물을 더 추어내어 기어이 중상하고자 하니 이러한 풍습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해가 말하기를 안윤손의 말은 사실 성상에게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등이 일찍이 놓아두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고 동지사 이승선은 말하기를 안윤손의 말은 사실 무심코 한 말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했는데 안윤손은 마음이 항상 황공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세상에 간사함을 고하는 풍습이 없어 상하가 황목할 것입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남의 단점을 덜 추어내는 것을 가지고 곧다고 여기는 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에서 낮은 자가 높은 일을 거론하는 풍습 같은 것은 조짐을 키울 것이 못됩니다 하였고 심해는 말하기를 만일 대신에 일이라 하여 말할 수 없게 한다면 옳겠습니까 하였고 김제신은 말하기를 만약 안윤순을 죄준다면 국가에서 임원준의 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정은 유인호는 말하기를 신은 다만 임원준의 보복하려는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말하는 자가 없을지일까 걱정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의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인 악생 김수지가 그의 아내 아간을 때려 죽인 죄와 불용의 죄수인 백정 장구지가 조개 지릿지를 때려 죽인 죄는
모두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며 운영의 주의 수인 정병, 김, 덕복이 두 번 철도를 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3년 성종 9년 6월 21일은 신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대전 송록의 종친은 나이가 차기 전에도 혼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종친은 비록 자녀가 강부를 면하지 못하여도 다투어 가며 고망하여 억지로 예물과 패백을 바치게 하니 이는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청근데 지금 이후로는 양가의 자녀가 나이 10세가 된 뒤에 바야흐로 혼사를 의논하게 하고 만약 자녀의 나이가 6세가 차이 나서 마음속으로 원하는 자가 아니면 혼인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또 사대부로서 종친과 혼인하지 않으려고 자녀의 나이를 증감하는 자는 그 가장을 위혼, 망모, 율로 논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좌참찬 허종이 와서 아래기를 전번에 임원준의 부자는 안윤손의 말로 인하여 죄를 입었는데 지금 임원준의 고언으로 또 안윤손을 죄주는 것은 아마도 임원준의 보복 같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율의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는데 만약 한결같이 수리한다면 사람마다 서로 고알할 것입니다. 더구나 안윤순의 죄는 인정과 법률에 있어 의심할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 안윤순을 죄준다면 신은 아마도 언로가 이로 인해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안윤순이 그 직임을 얻지 못하게 되자 추측대로 생각하며 원망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허정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국인이 모두 불가라고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린다 하였습니다. 지금 정승과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중의가 합한 뒤에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안윤손을 죄준다면 보복하는 풍습을 만류에는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유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원준의 마음은 채수와 이창신을 해하려고 한 것이지 안윤손을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안윤손의 말이 주스를 낙점하지 아니한 임금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임사홍의 이런 승상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였으니 그가 무심코 한 말이라고 하겠는가? 하니 허종이 아뢰기를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안윤손은 근시의 신하로서 주서가 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문제로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니 마음이 사실 황공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다른 뜻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인신으로서 임금의 뜻을 추측으로 헤아리는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경도 인신인데 어찌 감히 말하는가 하니 허중이 아뢰기를 신이 안윤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보복을 들어준다면 비록 서로 헐뜯는 풍습을 그치게 하려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무릇 일은 그 처음을 삼가야 하는데 처음에 삼가지 아니하면 패단을 수습하기 어렵게 되어 국가의 대체에 있어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정승과 대간 그리고 좌우에게 모두들 불가하다 하니 만약 안윤손을 죄준다면 이는 중론을 어길 뿐만 아니라 신은 아마도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부득이하다면 강등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결죄하는 것을 중지하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1일은 신의 여섯 번째 기사. 명하의 정승과 대간을 불러 전교하기를 안윤손이 망령되게 내 마음을 헤아렸으니 죄는 마땅히 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나 경등이 죄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다시 경등을 불러 통고하고 파직하려 한다 하니 노사신 윤필승이 말하기를 안윤손의 일은 비록 임원준이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한 것이라 하나 안윤손은 신자로서 임금의 마음을 추측으로 헤아려 말하였으니 원한을 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율대로 논다나소서 하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안윤선의 말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준의 상서는 진실로 불가한 것이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의 악을 고하여 피고된 자가 보복을 하려고 고한 자를 100가지로 중상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어 고한 자를 죄준다면 옳은 처사이겠습니까?
좌우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면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유의하소서 하고 정창송 등은 말하기를 신등의 뜻은 전번의 의논에 다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승과 대간이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안윤선의 일은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한 예가 아니다. 전일의 상당, 달성, 허삼재의 말이 붕당의 패단은 그 조짐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니 밝게 따져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추국하게 하다가 우연히 안윤선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안윤선은 신진 소년으로서 추측으로 내 뜻을 헤아렸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집의 김춘경 등은 말하기를 안윤선이 임사홍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안윤선의 말을 임원준이 반드시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등은 안윤선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다른 사건을 들어 고한 것이므로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고, 노사씨는 아뢰기를 들으니 이 원좌의 일을 가지고 밀고하게 하였다 하는데 밀고를 하는 것은 혼란할 때의 일이지 성명의 조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밀고는 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적이 매우 번창하였으므로 특별히 밀고하게 하였으나 진실로 떳떳한 법은 못됩니다. 지금 만약 밀고를 하게 되면 이는 다만 간사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는 자료만 될 뿐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해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안윤순의 죄는 이번에 경등의 말에 의하여 버려두겠다. 처음에 밀고 하게 한 것은 이 원좌가 고운한 것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대신이 남의 모함에 빠질까 걱정한 때문이었는데 마땅히 중지해야 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1일 신의 7번째 기사. 예조판서 강혜명이 상소하기를 신은 삼가 내관 유손이 전한 어천을 보고 또 내관 문중선이 구전한 교지를 듣고서 삼가 성상의 밝으심이 간사한 사람들의 엄용함을 환히 살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신은 다름이 아니라 성상의 말씀이 더할 수 없이 명백하고 곡진하심으로 신은 비록 만번 죽더라도 진실로 한이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힘껏 종사하여 성은을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전형의 임무는 국가의 치란과 안위에 관계된 것이니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늘 이러한 점을 두려워하여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고 오물오물하다가 드디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신을 미워하는 자가 신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신이 정사를 어지럽혔다고 헐뜯으며 여러 가지로 꾸며대면서 유언비를 만들어내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자와 요직을 맡은 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신만 이렇게 엄청난 비방을 받았습니다. 반복하여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비록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이유 없이 그러하겠습니까? 나무가 썩으면 조음이 생기고 젓갈이 상하면 파리가 모이고 사람이 덕을 잃으면 비방이 생기게 마련인데 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면 이치에 맞지 않음이 많아 이렇게 엄청난 비방을 받는 것은 형편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신의 중권을 해임시키고 신의 경영직도 재임시켜 약간의 훈봉으로 삼가 조화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신이 죽는 날은 태어나는 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정상의 자애로 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신도 옳고 그름은 대강분변하는데 장차 무슨 낯으로 다시 관부에 들어가서 중기를 더럽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방서에서 지적한 것이 비록 수백 마리나 모두가 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다만 중한 견책을 받아도 죽어도 스스로 군수를 편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입을 열고서 같은 방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에 대해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육경의 장이 되었으니 죄가 있고 없음이 어찌 시사의 경중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본래 무능한 자로 인왕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몇 해 사이에 계속 대권을 잡았으나 세대를 따라 어울리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신을 좋아하는 자는 적고 신을 미워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의 내용을 보건대
제수될 때에 분한을 품은 것만이 아니며 신만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옛부터 간흉 환자가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한두 대신의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지적하여 유언비어를 만들고 군중의 마음을 동요시켜 임금의 뜻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신은 본래 오활하고 옹졸하여 평생에 남과 다툰 일이 없으며 집안도 본래 가난하여 또 장획이나 전토로 송사를 한 일도 없습니다. 100가지로 생각해 보건대 마땅히 비방을 부를 만한 원인이 없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신은 아마 크게 간특한 자가 버젓이 조정에 있으면서 유생의 이름을 사칭하여 신의 허물을 핑계로 음흉한 길을 꽤 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세에서 지적하기를 신의 집은 자식이 번성하지 않는다 하고 또 요절한 자가 있는데도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 하고 인하여 뇌물을 받았다 하면서 신을 아파라고 부르며 크게 놀라운 문제로 삼은 이는 자연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어찌 변명을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이 원자를 보양하면서 강령에 이르게 된 것을 미워했으입니다. 여염의 하찮은 백성도 오히려 외동 아들을 위해서는 이로움을 따르고 해를 피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데 더구나 나라의 근본이 되는 중대함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신민으로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성상의 자애로운 마음을 본받아 원자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도리어 신의 없는 일을 끄집어내어 강령한 나라의 근본을 동요시킨단 말입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의중을 추궁하면 간사한 사실이 탄로되어 진실로 숨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스가 있던 곳은 외부 사람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곳으로서 중간에 문을 지키고 골문을 비운 적이 없으니 비록 신을 해치려고 한들 어찌 능히 구중의 깊은 곳을 날라왔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금달을 출입하면서 환시와 결탁한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글을 발견한 환시의 말이 한결같지 않으니 서서히 그를 발견하게 된 자초 지점을 밝혀보면 반드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두려운 것은 간사함께는 흉악하고 교묘하니 몰래 환시를 죽여서 그 입을 막을까 걱정입니다. 바라건대 옥리에게 명하여 간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마침내 사실을 밝히도록 하소서. 대신은 나라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함으로 사생과 거치는 대체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죄가 죽는 데 해당하더라도 마땅히 그 말을 순하게 해야 하는데 더구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요즘에도 오히려 큰 것이 작은 것을 두려워하고 귀한 자가 천한 자를 두려워하는 바르지 못한 행위의 풍습을 이루고 있으니 이러한 풍습이 그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어느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신의 한 몸의 성패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으나 삼가 제도를 위하여 슬퍼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승정원에 머물러 두어라 하였다. 전형은 이조판세이다. 중기는 국가의 중요한 지위이다. 육경은 육조이고 장획은 노비를 말한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에 신의 8번째 기사 서학은 임원준의 직을 파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전번에 선계증 권한이 수령으로 있을 때 대사원 김지경이 탄핵하여 파직시키니 성계정이 김지경과 소송하였고 대사관 최한정이 황효운을 탄핵하니 황효운이 최한정과 소송하였으며 장령 김재신이 양성지를 탄핵하니 양성지가 김재신과 다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김국광을 탄핵하였는데 김국광이 상사여 대간과 변명하고자 하니 이 풍습은 옳지 못합니다. 창크대 공문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바야흐로 정승을 탄핵하고 있으니 두문 불출함이 옳은데 지금 상사의 대간과 변명하고자 함은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국문하겠는가 하였다. 사관 경준이 말하기를 김국광이 탐욕스러움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김국광은 상사의 스스로 변명코자 하니 이는 하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요즘 임사홍이 이미 죄가 결정되었는데 임원준이 상사에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보복하는 일이며 임원준이 유진을 유도하여 홍문관에서 상수한 앞뒤 사실을 모두 듣고서는 도리어 공격을 하였으니 이것도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조정이 조용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가 표정을 고치고 대간의 일이 날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대죄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김국광을 탄핵하였으나 김국광 등은 진시로 마당에 문을 닫고 들어 앉아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이게 감히 상사에 변명하는 것이 예사의 일처럼 습관이 되어 서로서로 보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전 밀양부사 박시영이 선자 15 임모 2 유석 2 안농 1 확률 4두 소룡 2척을 가지고 윤효선에게 뇌물로 주고 관미 30석 도 40석을 출고하여 양옥하는 자제로 삼은 죄는 유리 결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자자는 면하고 고시는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경영관 최자빈이 죽었는데 관곽과 유둔 둘, 지 60건, 미 두 아울러 10석을 주라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의 죄수인 산호 군동과 의령의 죄수인 관노 보리만이 두 번 절도를 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행삼행 임운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직접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함으로 인하여 이문을 한문 안으로 불러들여 중간으로 하여금 묻게 하니 이문이 아뢰기를 옛부터 반신은 먼저 인주의 총신을 배척한 뒤에 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번에 유자강이 한명회를 배척한 그 계획이 매우 간사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남의 사주를 바꿔서 또 현석기를 극렬 배척하였으니 신은 분당의 화가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유자강을 먼 곳으로 유배시키되 큰 죄는 가하지 말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자기 멋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임사홍은 유배지에 갔는데 고향 군수가 술과 고기를 실어다 멀리 벽제에까지 보내주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자강이 남의 사주를 받고 충신을 배척하였으니 죄는 크다. 그러나 나라에서 이미 그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맞이하고 전송하는 예는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지금 임사홍이 비록 죄를 받고 갔으나 그 죄가 사직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전송을 하는 것이 의리에 무슨 해가 되겠는가. 이문이 직접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와서 아뢰고 또 유자강이 반하려 한다 하니 삼부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대전원의 사주를 범하여 파직이 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이에 서용하고 만약 고신을 수탈한 자는 서용하는 연한이 없다 하였다. 그 고신을 수탈한 날을 시작으로 계산해서 기한이 되면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3권 성종 9년 6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주와 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강판서를 고 환사를 끝까지 추국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지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어찌 끝까지 추국하는 정도이겠습니까? 엄하게 징계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이 공신은 연소하고 어리석으니 그 말을 좋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익명서이니 만약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저들이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다. 대신에 이를 끄집어내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 계획이 매우 간사하다.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로부터 고발하는 풍습이 되어 금할 수 없게 될까 걱정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보천사 주지 원우이 일개주 상승포 염진류 조차랑 원경 대마주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조지강 이계돈 강효순 권효달, 윤대중, 김방, 윤흥, 이권, 강죽산, 고철석, 오중경, 안효운, 소효식, 장영청, 이수, 진승각, 이명호, 이자순, 신수문, 허민, 곽성손, 이의인, 김석희, 신엄, 김계신, 문준, 김규종, 김균, 정승덕, 김여려, 김창령, 전중경, 최승불, 김확, 동청래, 변순손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경상도 의형현에 충군한 충천이 구맹온과 거제현에 충군한 정병 박문길 강어둔 유계종 김자선 박휘 조용수 최자문 오영생 이석주 이종생 심장수 이자무를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7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7일 장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7일 장사 세 번째 기사 공기시정 유혼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바다도의 원납 대마주 태수 종정국 귤시 입석 우경 양국장 대마주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김국광을 광산부원군 김유를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원으로 김윤효손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유순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강계숙을 가선대부 행 사명으로 삼았는데 강계숙이 조정에 들어가게 된 것은 태감 강옥의 조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강옥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작업을 더해준 것이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지난달 17일 생운 이 원자란 자가 있어 검증에 투사했는데 말이 잘못 알직한 것이었다. 간사하고 불량한 무리가 그 짓으로 이름을 꾸며대어 투수를 하여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해서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하니 이런 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는가. 그 일을 논한 것이 주장하고 글씨를 쓴 것이 종행한 것으로 봐 정적을 남김없이 찾아내야지 끝내 숨겨둘 수가 없다. 글자를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 널리 보이도록 하고 이어 현상을 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열흘이 되도록 죄인을 잡지 못하였는데 능히 잡거나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양인이면 초자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천인이면 양인으로 만들고 면포 200피를 주도록 하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 양인이면 천인에 소속시켜 정가사변할 것이며 천인이면 극변 잔업의 노비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비록 동모한 자일지라도 자수하거든 양인이면 분규를 올려주고 천인이면 면포 100피를 주고 아울러 면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널리 알리도록 하라 하고 그를 올리는 자가 있거든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알직은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어 거침없이 헐뜯습니다.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속입니다. 종행은 이리저리 제멋대로이다. 초자는 풍기를 띄어 올립니다. 정가사변은 죄인과 그 전 가족을 주로 함경도 평안도의 국경지방으로 강주 이주시키는 것이다. 세종 때부터
개척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하던 형벌의 하나로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에 한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병조파서 어세공이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조에는 성상이 없고 근수 노자도 수가 적기 때문에 전례대로 사후 정병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부에서 본조와 도총부에서 사후 정병을 거느리고 있음을 탄핵함으로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도성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병조 좌랑으로 있을 때 예에 따라 평배 대조를 거느렸었는데 그 뒤에 정병으로서 대신하고 사후라 이름하였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걱정이 여러 관사의 근수를 상정할 때에도 병조 도총부의 위장 부장 선정관이 사후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선상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사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모른지기 선상을 설치해서 이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공은 비염하지 말고 선상을 주지 않은 뜻을 이걱정에게 물어보고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자. 이걱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상정할 때 병조 도총부의 위장부장 선정관이 대졸 및 보총군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선상을 주지 않았고 그 뒤에 대조를 없애고 보병을 설치해서 사후를 삼아 데리고 다니는데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사후배 전교하기를 병조 도총부의 위장 부장 선정관은 그대로 사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니 비리와 침악하는 것을 규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상은 지방의 노비를 골라보내어 서울의 관아에 올림이고 근수 노자는 관원을 모시고 달아다니는 관아의 하례이다. 사후 정병은 적등의 동정을 살피는 정군을 말한다.